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러시아 3대 미스테리 우랄 산맥에서 탐사되어 9명이 사망한 디아틀로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9년 1월 28일 남자 8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하이커가 산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우랄 국립관과대학교 소속으로 스키 원정 자격증을 보유한 하이커였고 이고르 디아플로프를 중심으로 탐사대를 결성한 상태였죠. 10명의 하이커는 러시아 우랄 산맥을 거쳐 오토르텐 산을 등반하고 2월 12일에 베이스 캠프가 위치한 비자이 마을로 복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주 동안 약 300km를 횡단하기로 계획한 것이죠. 그런데 등반을 막 시작했을 무렵 멤버 중 한 명인 유리 유딘이 갑작스레 열과 두통,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질환 증세까지 보인 탓에 결국 탐사대에서 이탈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만 했죠. 결국 유리 유딘을 제외한 9명만이 출발하여 계획대로 등반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지 5일째 되던 날인 2월 1일 폭설로 인해 기상 여건이 악화되자 홀로 베이스 캠프에 남아있던 유리 유딘은 9명의 탐사대원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통해 안부를 물어보죠. 다행히도 탐사대장으로부터 금방 답신이 왔습니다. 탐사대장인 디아틀로프는 유딘에게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잠시 잘못 접어들긴 했지만 탐사대원들은 모두 무사하다. 홀라트샬산 능선에 텐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답신을 해줘. 안심한 유딘은 무전을 마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알 턱이 없었죠. 이게 살아있는 친구들과의 마지막 무전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인 2월 2일부터 유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탐사대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거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열흘 뒤인 2월 12일 복귀 예정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아틀로프 일행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2월 20일부터 수색을 시작했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정부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어졌죠.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인 2월 26일 죽음의 산이라는 뜻의 고도 1096.7m의 홀라트샬산에서 하이커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색대가 가장 먼저 찾아낸 것은 눈에 파묻힌 텐트였죠. 텐트의 지지대는 멀쩡했고 내부에 있던 짐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죠. 텐트가 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밖이 아닌 안에서 텐트를 찢고 다급히 나온 듯한 흔적이었죠. 텐트 아래 방향으로는 뒤엉킨 발자국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맨발로 추정되는 발자국들이 소나무 숲으로 향해 있었죠. 수색대는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에서 2명의 대원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둘 다 맨발에 속옷 차림이었고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리거나 손과 발,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가장 특이한 점은 둘 다 눈을 뜬 채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죠. 수색대는 텐트와 숲 사이에서 3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발견해낸 3명도 얇은 속옷만 간신히 걸친 상태로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모습이었죠. 시신은 비교적 온전했지만 어째서인지 3명 역시도 극도로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죽은 이들은 적어도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총 5명의 시신을 찾은 후 나머지 4명을 찾는 데에는 기상 악화로 인해 2달 이상 걸렸습니다. 2달 뒤 수색대는 마침내 숲에서 75m가량 떨어진 계곡에서 4구의 시신을 발견했죠. 시신들은 4m나 되는 눈 아래 묻혀 있었는데 의문스러울 정도로 외상이 심했습니다. 한 명은 두개골이 으스러진 상태로 눈과 입술, 혀가 잘려져 있는가 하며 한 명은 눈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고 한 명은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마지막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흉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 4명은 앞서 발견된 5명의 옷을 나눠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탐사대원들의 피부는 주황색으로 변한 상태였고 탐사대원들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죠. 또 주변 나무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발견된 5명의 시신은 영하 30도에 달하는 날씨 속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2달 뒤에 발견된 나머지 4명은 교통사고급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시신이 매우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피부색도 이상했고 옷에서는 느닷없이 방사능이 검출된 데다가 나무들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하필 산 이름은 또 죽음의 산이었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시신 주변과 텐트 주변에 널린 잔해들, 대원들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며 대원들은 사망 직전에 뭔가로부터 급히 쫓긴 듯한 분위기였죠. 문제는 당시의 상황을 아는 9명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쫓기다 죽음에 이르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스테리 미지의 사건으로 남았고 탐사대원들의 대장이었던 디아틀로프의 이름을 붙여 디아틀로프 사건이라 불리게 되었죠. 사건이 워낙 미스테리한 탓에 여러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이들이 러시아 정부의 비밀 방사능 무기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당시 수집된 옷가지와 시신들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시신이 주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일행 중 한 명이 구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 요원이었다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 가설은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KGB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일행 중 유일한
동일하게 30대였고 2차 대전 참전 경험이 있으며 이후로는 행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일행을 정부의 신무기 실험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하지만 사고 현장 인근에 무기 관련 시설이 없는 데다 외부의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 가설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외계인 공격설입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상공에서 밝은 빛을 봤다는 증언이 이어졌는데 이게 UFO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또한 당시 디아틀로프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레브 이바노프 수사관은 1990년 퇴직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시신 등에서 방사능이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일행들이 UFO 광선에 노출되어 방사능이 검출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 추측은 이들이 속옷 차림으로 텐트를 급히 찍고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랄 산맥 일대의 원주민이 일행을 공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애초에 수색대에 원주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신빙성 없는 얘기였고 다같이 독버섯을 먹은 뒤 환각에 빠졌을 것이라는 얘기나 전설 속 거인 예티가 등장해 일행을 해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신뢰가 떨어졌죠. 어쨌거나 러시아 수사 당국은 3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시켰고 앞서 발견된 5명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이후 발견된 4명은 치명적인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살인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죠. 이 사건은 이후 러시아 3대 미스터리로 꼽히며 사건을 소재로 한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디아틀로프 사건은 영원히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는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만인 2019년 디아틀로프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사고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사고 당시 눈사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규모 눈사태는 아니더라도 텐트 바로 윗부분 경사면에 쌓여있던 눈이 미끄러지면서 텐트를 덮쳤을 것으로 추정했죠. 검찰은 잠을 자던 탐사대원들이 이를 눈사태로 인하고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옷을 챙겨 입지도 못한 채 텐트를 찍고 나와 숲으로 도망갔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한 숲은 눈사태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니까요. 숲에 도착한 일행 중 일부는 불을 피웠을 것이고 일부는 눈 동굴을 마련하고 눈을 팠을 테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추위에 2명이 먼저 동사하고 셋은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고 다른 넷은 눈 동굴을 파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외상을 입고 사망했을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에도 유족은 믿지 않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점, 하나같이 겁에 질린 얼굴로 사망한 점, 속옷 차림으로 나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것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다급히 나간 점 등을 꼽으며 유족은 눈사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쿠리아코프 검사는 재수사 결과 디아틀로프 일행은 텐트를 친 지점을 잘못 선택한 것 외에는 모두 눈사태에 대비한 교과서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전문성이 그들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죠. 러시아는 이 결론을 끝으로 디아틀로프 사건을 종료할 방침이지만 유족 측 변호사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탐사대원들은 무엇 때문에 공포에 질린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유족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눈사태가 원인이 맞는 걸까요? 디아틀로프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